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웰니스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거대한 경제적 또 사회적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웰니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푸른 숲에서 요가하거나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런 평화로운 장면들? 맞죠? 자, 답을 생각하시는 동안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웰니스 시장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천조 원. 네, 8천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시장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을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조단위 시장이 대체 뭔지, 그리고 웰빙의 새로운 지평은 어디인지, 또 스타트업들은 왜 힘들어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조단위 시장의 거대한 물결. 이게 그냥 요가나 샐러드 먹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웰니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몸 건강하고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웰니스는 이렇게 9가지나 되는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재정적 안정이나 직업적 만족감 같은 것들까지 웰니스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장 돈 걱정에 잠 못 드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쵸? 사실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와 있거든요. 다들 올리브영 가시죠? 거기 웰니스 에디트 코너 보셨어요? 탈모 케어 제품, 건강 간식, 다 그런 거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백화점에서는 비건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신세계 백화점에는 개인 바이오리듬에 맞는 차를 추천해주는 웰니스 바까지 생겼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일부러 찾아다니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웰빙의 새로운 지평, 바이오 해킹부터 불멸을 향한 탐구까지 스케일이 확 커지죠? 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꼽은 6가지 핵심 트렌드입니다.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는 것부터 정신 건강까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와 건강한 노화. 지금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에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와, 정말 강렬한 말이죠. 이게 바로 제프 베이조스나 샘 올트먼 같은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장수 연구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노화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질병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나 싶으시죠?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짜 충격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과학자들이 그냥 늙은 쥐랑 젊은 쥐를 한 우리에 넣고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늙은 쥐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둘을 다시 분리해놨는데도 늙은 쥐가 젊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항노화 연구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입니다. 자, 바로 이런 흐름에서 바이오 해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내 몸의 시스템을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최적화하겠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시도죠.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이야기인지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강연자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모두 건강식품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두부가 자기 몸에는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바이오 해킹이 말하는 초개인화 건강관리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렇게 기회가 넘치는 시장인데 왜 유독 웰니스나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은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장애물 코스라고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복잡한 구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시장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의료 시장에서는요,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있고요.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의사나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사나 정부가 있어요. 이 세 주체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무리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도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다 맞추지 못하면 그냥 시장에 발도 못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죠. 또 기존의 방식을 바꾸기 싫어하는 의사들을 설득해야 하죠. 정말 첩첩산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는 개인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면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방식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갔죠. 사후 대응이었어요. 하지만 미래는요?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사전 예방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맹목적으로 따랐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직 내게만 딱 맞는 것을 찾아내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IQ, EQ를 넘어서 HQ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Health Quotient, 바로 건강지수죠. 이 HQ라는 건요, 그냥 건강 상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과학적으로 가려내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노화는 그냥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질병으로 취급되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사실은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웰니스 혁명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CEO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